중남미 국가들 중에서 군사적으로 가장 조용한 나라 중 하나였던 페루. 그러나 지금 이 나라의 군 현대화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갑자기 등장한 신형 장갑차, 차세대 전차, 현지에서 건조되는 전투함. 이 모든 무기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메이드 인 코리아. 조용히 무기고를 채우고 있는 이 나라, 그리고 그걸 뒤늦게 눈치챈 국경을 맞댄 나라들. 특히 칠레는 지금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밀리터리와 국제 정세를 다루는 채널 네오의 일상 다반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한국산 무기로 무장한 나라 페루의 군 현대화와 그 배경, 그리고 남미 전체에 미치는 파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페루를 둘러싼 지정학적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옆 나라가 늘 그렇듯 페루에게 칠레는 단순한 이웃이 아닙니다. 페루와 칠레는 19세기 태평양 전쟁을 통해 영토와 해안권을 놓고 충돌한 역사적으로 적대 관계입니다. 이후에도 해상 국경 문제로 국제사법재판소까지 간 적이 있으며 양국 해군이 경제작전을 강화하고 있죠. 겉보기엔 조용하지만 군 현대화에서 누가 앞서냐는 양국의 체면과 국익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페루의 조용한 무장은 단지 전력 보강이 아니라 지정학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전략적 메시지인 겁니다. 자, 지금부터 페루의 조용한 재무장을 무기 체계별로 분석합니다. 먼저 육산 전력입니다. 오랫동안 페루 육군의 주력은 소련제 T-55 전차였습니다. 이 전차는 1960년대부터 운용되었으며 현재까지 약 100여 대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60년 넘은 플랫폼을 전장에 투입한다는 것은 현대전에서는 사실상 무제 해제 상태로 전투에 나서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기동성, 화력, 생존성 모든 면에서 시대에 뒤처진 장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페루 육군이 먼저 주목한 것은 바로 한국의 K808 백호 장갑차였습니다. 2024년 5월 현대 로템과 페루 육군 산하 조병창은 약 6천만 달러 규모로 30대 초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육군의 날을 기념한 공식 퍼레이드에 처음으로 실물이 등장하면서 페루 국민에게도 그 존재를 각인시켰습니다. K808은 단순한 병력 수송 장비가 아닙니다. 이 차량은 공기압 자동 조절 장치, 럼플렛 타이어, 수상 추진 장비까지 갖춘 말 그대로 지형을 가리지 않는 무장 플랫폼입니다. 아마존 밀림, 고산지대 안데스, 사막, 해안까지 다양한 지형을 가진 페루에 있어 이 장갑차는 현장 맞춤형 솔루션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K808은 내부 통신 및 전장 관리 시스템까지 장착 가능해 단순히 병력 실은 차량이 아니라 작전 단위의 거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방탄 성능도 세뇌 기준 레벨 4 이상 확보 가능하며 각종 원격 무장 시스템 탑재도 유연합니다. 하지만 진짜 게임 체인저는 바로 K2 흑표입니다. 2024년 11월 페루는 현대로템과 K2 전차를 포함한 지상전력 종합협약을 체결했으며 2025년 4월 비마 국제 방산 전시회에서는 K2 전차 실물이 대중에게 처음 공개됐습니다. 이 전차는 단순히 최신형이 아닙니다. 이미 폴란드 수출을 통해 북극권과 혹한기 지형에서의 전투 능력, 대규모 실전 운용, 유럽 나토 기준 통과 등을 입증했습니다. 즉 말만 많은 장비가 아니라 실적과 전장 데이터로 증명된 플랫폼이라는 겁니다. 페루가 도입을 검토하는 K2는 초도 30여 대에서 시작해 최대 200대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구매가 아니라 육군 교리 전체의 한국화를 뜻하는 신호입니다. 작전 개념에서 정비체계, 사격 전술까지 완전히 새 판을 짜는 겁니다. 다음은 해상전력입니다. 페루 해군은 오랜 기간 동안 중고 함정과 자체기랑 선박으로 해상 안보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페루는 해상 전력의 전면적인 세대 교체에 착수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HD 현대중공업과의 공동 건조 계약입니다. 2024년 4월 HD 현대중공업과 페루 국영조선소는 총 4척의 최신의 함정을 페루 현지에서 건재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 규모는 약 6,400억 원에 달합니다. 이 계약은 단순한 무기 수출이 아니라 기술 이전과 현지 조선 능력 향상, 자립형 전력화를 동반한 전략적 파트너십입니다. 특히 HD 현대는 이미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과 유사한 방식의 현지 건조 플러스 기술 이전 모델로 성공을 거둔 바 있습니다.
페루가 도입하는 함정 4척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에서 보듯 이들 함정은 2025년 1월부터 페루 칼라오 조선소에서 착공을 시작했으며 HD 현대는 각 선종에 맞는 선체 설계, 건조 공정, 품질 관리 기술 전반을 페루에 이전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페루는 단순 사용자에서 벗어나 해상 방산 생산국으로서의 첫 발을 내딛는 셈입니다. 특히 눈여겨볼 점은 호위함입니다. 한국의 인천급이나 대구급과 유사한 사양이 예상되며 전투 시스템, 무장 플랫폼, 작전 통제 능력에서 기존 페루 해군 함정들과 비교해 압도적인 성능 격차를 보입니다. 이 함정이 전력화되면 남태평양 연안에서의 해양 통제권을 놓고 칠레 해군과의 전략적 균형 구도에 중요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경비함은 평시 작전에서 가장 활용도가 높은 플랫폼으로 민군 복합 임무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이미 많은 국가들이 OPB를 통해 경계, 순찰, 구호, 대테러 작전을 수행하고 있으며 페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륙함은 단순 수송함이 아닙니다. 안정적인 상륙 능력은 해안선이 긴 페루에 있어 전략적 기동성 확보의 핵심입니다. 더불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작전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점에서 이 상륙함은 민과 군을 연결하는 전략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업은 단순한 선박 건조를 넘어 페루 해군의 교리, 운영체계, 조선 산업 역량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리는 포괄적 프로젝트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대한민국 해군의 경험과 기술이 있습니다. 페루 공군은 현재까지도 노후한 미라지 2000, 미구 29, 수 22 등 구소련 및 프랑스제 기체를 다수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체는 유지보수가 어렵고 작전 가동률도 낮은 편입니다. 여기에 높은 고도, 복잡한 산악 지형 등 까다로운 작전 환경까지 겹치면서 페루 공군의 항공 전력은 근본적인 세대 교체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미 실전 배치된 한국산 기본훈련기 KT-1P와 경공격기 KA-1P는 한국 항공기 플랫폼이 페루 공군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첫 사례로 평가받습니다. 2012년부터 페루 공군은 이 두 기체를 통해 조종사 양성 체계와 경공격 능력의 기반을 구축했으며 현지 조립을 통해 산업협력 모델까지 확보한 바 있습니다. 특히 페루 공군은 KT-1P에 대해 고산지대에서의 우수한 엔진 성능과 높은 안정성을 언론을 통해 언급하며 만족감을 표현해 왔습니다. 이 성공 경험은 한국산 항공기에 대한 실질적 신뢰 자산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페루 공군은 차세대 전술기 도입을 위한 다음 단계를 준비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산 FA-50 경공격기와 KF-21 보라매가 후보로 제안됐습니다. 실제로 카이는 페루 공군 정비창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FA-50과 KF-21의 현지 생산, 정비, 기술 이전 방안까지 포함한 패키지 제안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KF-21의 경우 일각에선 후보군에서 제외됐다는 보도도 있었지만 카이와 방사청은 그런 결정은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바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 도입 가능성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즉 이미 한국 항공기로 시작된 신뢰 관계는 향후 FA-52, KF-21로 이어지는 중장기 전략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페루가 과연 이 흐름을 선택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흐름은 분명 한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군 통합 장비입니다. 페루가 한국산 전력 체계가 가지는 신뢰는 민수 분야에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 사례가 바로 쌍용차의 렉스턴과 무쏘입니다. 2016년 페루 정부는 전국 경찰에 투입될 순찰차로 렉스턴을 일괄 도입했습니다. 고지대와 열대 밀림을 모두 아우르는 페루 지형에서 내구성, 정비성, 운영 편의성 면에서 렉스턴이 압도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2025년 3월 쌍용차의 무쏘 스포츠 차량을 현지에서 직접 조립 생산하는 계약까지 체결됩니다. STX와 페루 국영기업이 체결한 이 협력은 단순한 차량 수출이 아니라 기술 이전과 현지화 전력의 연장선입니다. 군에서 쓰이는 지휘 차량, 병력 수송용 차량, 통신 정비용 지원 차량은 물론 경찰과 국가 비상 대응 시스템까지 이 차량들이 투입되는 곳은 단지 도로가 아니라 작전 현장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한국산 플랫폼이 통용된다는 것은 장비 신뢰성과 체계 운용 경험이 자연스럽게 군에도 연결된다는 뜻이죠. 이처럼 군과
민을 가리지 않고 신뢰와 기술이 연결되는 경험의 축적. 그것이야말로 지금 페루가 한국을 바라보는 이유입니다. 소리 소문 없이 무장 중인 나라 페루.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조용한 무장이라 부르기 어렵습니다. 장갑차에서 전차, 전투함에서 훈련기까지, 그리고 이 모든 장비 뒤에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각인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무기를 판 이야기, 방산 수출 성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페루라는 전략 요충국이 한국과의 방산 파트너십을 통해 군사교리, 산업 기반, 외교 전략까지 새로 설계하고 있다는 점, 이것이 바로 오늘 영상에서 우리가 짚어야 할 진짜 메시지입니다.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는 단순한 라벨이 아니라 전력을 설계하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네오의 일상 다반사는 단순한 뉴스가 아닌 전략을 읽는 눈으로 세계의 무기와 정세를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네오였습니다.